전남 지역 유일한 코로나19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22번째 환자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등 완치 판정을 받고 지난 17일 퇴원했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지회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던 사측의 약속을 파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의 입장과 차이를 보여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재단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수단이 해경 간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경 간부들은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0여 명이 넘는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전남에서 유일했던 22번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16번 환자와 18번 환자의 상태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 지역의 불안감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방문 이력이 없는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20분쯤 코로나19 22번째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22번째 환자는 지난 15일 완치 판정을 받고 의료진이 최종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 간격으로 2번 진행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 상태에서 해제됩니다. 광주의 첫 확진자였던 16번째 환자와 18번째 환자 모두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일 기준 전남 지역 자가격리 대상자는 2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일 이후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2번 전남 유일한 확진자인 22번 환자가 어제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 전남에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들도 29분, 지금 16번 환자 접촉자 28분하고 22번 확진자 1분 해서 29분이 남아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분들도 지금 거의 증세가 없고.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추가 환자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차단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등 전남에 있는 11개 대학이 모두 2주 이상 개강을 연기하고 중국인 유학생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533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400여 명이 이달 말부터 입국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공항에서 전용 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송을 지원하고 미리 마련된 시설에서 임시 격리 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전남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퇴원하면서 불안감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최근 타 지역에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환자가 좀 이렇게 발병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이제 보면은 우리 지역 감염이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만은 지금처럼 전남에서 방역 활동을 충실해 나가면 크게 그것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 지역에는 18일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18일 영남권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어 또다시 확진자가 발생했고 감염 경로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먼저 보시죠. 감염자 수는 현재 31명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오전 해외 여행력이 없는 한국인 61세 여성이 국내 31번째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 31명 중 10명은 완치돼 퇴원했고 감염 의심 환자 957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추이 보시죠.
국내에선 2월 11일부터 사흘 동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16일 29번째, 30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18일 31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세 환자 모두 해외 여행력이 없고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번엔 국외 코로나19 발생 상황 보시죠. 1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73,295명, 사망자는 1,873명으로 전날에 비해 98명 늘어났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 대다수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 감염자 수는 7만 2천여 명, 사망자가 1,800여 명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집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LG헬로비전 본사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지역 채널 뉴스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케이블 TV 업계의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살폈습니다. 장석영 차관은 주요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역 사회에 기반한 케이블 TV 지역 채널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G헬로비전은 지난달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비상재난방송 체제에 돌입해 지역 밀착형 특집 뉴스와 관련 대담 프로그램 제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어 자막 방송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주요 예방법 등을 24시간 전달 중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과 숙박업 등 소상공인 지원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이자 2%를 지원해 실제 이자 부담률을 1% 초반까지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긴급자금은 최대 2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과 숙박업, 여행업, 전통시장 상인 등이며 신청일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신청은 전라남도와 각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2020년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확인한 후 전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통해 하면 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음식점들의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목포시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매주 하루씩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구내식당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는 외식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은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됐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지방세 납부 시기를 연장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지회가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사측의 약속 파기 행태를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도 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현대제철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또 한 번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정규직 전환에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업무에 해당하는 도금 작업은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현대제철 CGL 포트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2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상황. 노조 측은 사측이 비정규직 24명 전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면접 과정을 거치면서 6명을 탈락시킨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이 밝힌 탈락 이유는 면접 태도 불량이었다며
무분별한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까지 근속자가 있습니다. 쭉 계속 일을 해왔고 어떤 고용 형태만 지금 바뀌는 것이지 저희들은 충분히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 해당 당사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명만 채용에 있어서 합격을 시키고 나머지 6명은 면접 등의 사유로 인해서 탈락시킨 이런 상황입니다. 노조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24명 전원을 채용하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적게는 2년, 많게는 20여 년 동안 유해 위험물질에 노출돼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고 버렸다는 표현을 강조하며 직접 고용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당사 채용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심사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외부 기관에 의해 진행된 인성검사와 신체검사, 그리고 당사 면접위원들의 면접 합계 점수로 6명의 탈락자가 발생된 것이라며 정식 인터뷰는 고사한 채 서면 답변서를 전달해왔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이후 유해 위험 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가 국내 모든 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황.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의 관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남관광재단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남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출자 출연 동의안이 전라남도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와 관광 분야의 기능을 분리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올해 상반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관광재단. 재단 설립을 위한 출자 출연 동의안이 최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동의안에는 출자금 10억 원과 인건비, 운영비 등 출연금 10억 원 규모의 출자 출연금이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 의회에서 출연 동의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절차는 우리 추경, 지금 4월에서 6월 중 추경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거기 추경에 저희 출자금하고 출연금 10억에서 20억을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야 이제 일이 진행이 되죠. 전남관광재단 설립은 그동안 전라남도와 도의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설립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고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올해 설립이 구체화됐습니다. 이번 동의안까지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재단 설립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재단은 대표이사 1명과 도 파견 공무원 4명, 기존 문화관광재단 8명과 신규 12명 등 25명으로 구성하고 경영기획과 지역관광, 산업진흥과 관광 마케팅 등 4개 팀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임원은 도지사와 관광문화체육국장, 재단 대표이사 등 3명의 당연직이사 등 13명으로 구성됩니다. 도지사가 이사장을 겸임하고 관광재단 업무를 총괄할 대표이사는 공모를 통해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3월 재단 정관 마련과 이사진 구성 등을 위한 재단 설립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5월 내에 대표이사를 공모하고 6월 내 재단 설립 허가 신청과 등기를 완료해 7월 중 본격 출범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비교의 자원이 전남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갯벌이라든지 이런 문화 자원이라 또 해양 자원들을 관광으로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관광 6천만 명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 목표만 달성하는데 관광재단이 그 역할을 크게 해줘야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관광재단. 7월 중 설립이 마무리되면 전남의 핵심 프로젝트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섬 해양 개발을 통한 국가 관광산업 제도약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간부들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었는데요.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0명이 넘는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당시 해경 간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8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연 전 서해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김문홍 서장 등 일부는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건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함께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수단은 앞으로 세월호 DVR 영상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산하기관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도청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개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전남 공무원 교육원과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이 교육이나 행사 운영에 써야 할 예산을 식비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은 2017-2018년 직원 시군 교육 담당자 직무 역량 워크숍을 하면서 직무 역량에 필요한 교육 운영비보다는 교육생 식비로 예산의 70%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행사 운영비를 연구원 주간 행사에 참여한 간식비 등으로 부당 사용했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 운영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폐기물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하지 않아 2차적인 환경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또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최근 2년간 정규 직원 1인당 100만 원씩 명절 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전라남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계기관의 3명을 신분상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700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농업 분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경제 주체이지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산 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수산 직접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 공청회에서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제대로 지키는 대상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조건 분리지역 수산 직불제가 한계를 드러낸 만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면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며칠 동안 찬바람에 체감 추위도 심했는데요. 다행히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시작하지만 낮 최고 기온 1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시간대에 맞게 옷차림 잘 해주시고요.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비 소식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까지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계속해서 오르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 역시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합니다. 추위는 점차 풀리겠지만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오고 가실 때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손은 아프지만 진짜 즐거워요.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